본격 IT 전산지식 기초개념 강좌 쉐어드 IT 클래스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제10강 클라우드와 솔루션입니다. 드디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10강은 클라우드입니다. 1강부터 9강까지 내용은 다 이 클라우드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 지식이었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글로벌 기준이긴 하지만 2020년에 현재 기업에서 운영 중인 워크로드, 즉 IT 인프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의 83%가 클라우드에서 운영될 것이다 라는 통계도 있을 정도로 클라우드 사용률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10강에서는 클라우드의 개념과 종류, 그리고 대표적인 클라우드 기업들에 대해서 1부, 2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최대한 쉽게 기초적인 내용만 다룰 거긴 하지만 1강부터 9강까지의 강좌를 듣지 않으셨다면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앞에 강좌들을 꼭 먼저 듣고 10강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클라우드란 무엇인지 알아보죠. 구름을 뜻하는 클라우드, 즉 클라우드 컴퓨팅은 IT 인프라를 우리 회사 전산실에 두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IT 인프라를 빌려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용한 만큼 빌려준 곳에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때문에 IT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서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요. 이미 이것들을 구축해놓은 회사의 IT 인프라 자원을 내가 빌려다가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내면 되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구 사용하게 되면 비용이 엄청나게 나와서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것만 못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컨설팅하고 관리해주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건 2부에서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클라우드 컴퓨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인데요. 장표의 가장 왼쪽에 있는 온프레미스는 우리가 흔히 접하게 되는 우리 회사의 전산실을 뜻합니다. 이 온프레미스에는 델 EMC나 HP, 레노버 같은 회사의 엑스팔릭 서버와 스토리지, 또 시스코와 같은 회사의 네트워크 장비들이 수십 개의 케이블로 연결이 되어 있죠. 이 경우 자체 이 전산실을 관리해야 하는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요. 하지만 그 우측에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는 이 온프레미스 형태의 전산실을 엄청나게 큰 규모로 운영하는데요. 이걸 데이터 센터라고 부르고요. 이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되는 서버의 자원을 수많은 기업들에게 빌려줍니다. 그리고 빌려준 만큼 수익을 얻고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들은 우리 회사 규모가 작더라도 고성능의 양질의 IT 인프라를 마치 스스로 구축한 것처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관리도 퍼블릭 클라우드 회사에서 알아서 다 해주니까 그냥 가져다가 우리 회사의 사정에 맞게 잘 사용만 하면 되는 거죠. 이 퍼블릭 클라우드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KT 같은 대기업들이 주로 제공합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대기업의 IT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빅데이터 분석이나 머신러닝 같은 AI를 활용하는 데에도 자체 시스템을 어렵게 구축할 필요 없이 퍼블릭 클라우드 회사들이 이미 그들의 데이터 센터에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그걸 가져다가 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우측에 있는 게 프라이빗 클라우드인데요. 퍼블릭 클라우드는 수많은 서로 다른 기업이 사용하는 클라우드라면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우리 회사만을 위한 클라우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다른 기업들과 함께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만 혼자 사용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가장 왼쪽에 온프레미스 형태를 가상화를 거쳐서 클라우드로 발전시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직접 전산실을 두고 IT 인프라를 운영하면 온프레미스, 남들이 이미 구축해놓은 IT 인프라를 빌려다 쓰면 퍼블릭 클라우드, 이 퍼블릭 클라우드와 같은 형태의 IT 인프라를 우리 회사, 우리 그룹사끼리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축한 거를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퍼블릭과 프라이빗을 혼합한 형태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부르는데 요즘에는 멀티 클라우드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이제 기초 개념은 좀 잡히셨죠? 이번엔 클라우드 종류입니다. 클라우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IaaS입니다. IaaS는 인프라 애저 서비스의 약자로 엑스팔릭 서버 같은 하드웨어를 가상화시키고 그렇게 생성된 가상 머신을 가져다가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이 가상 머신의 성능을 어떻게 설정하고 인프라의 자원을 얼마나 많이 가져다 쓰는지에 따라 비용이 과금이 되고요. 가상화된 인프라만 제공하기 때문에 인프라 위에 OS와 웹서버 같은 미들웨어, 애플리케이션은 직접 입맛에 맞게 설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퍼블릭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회사들의 기본 서비스가 바로 이 IaaS입니다. 두 번째는 PaaS인데요. 플랫폼 애저 서비스의 약자로 IaaS처럼 인프라 자원을 빌려주는데 OS와 미들웨어까지 설치한 상태로 빌려주는 형태입니다. 사용자는 내가 원하는 애플리케이션만 설치해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IaaS보다 빠른 속도로 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고요. 개발자의 경우 개발 환경 세팅까지 걸리는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IaaS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이 PaaS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SaaS입니다.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약자로 IT 인프라 위에 OS와 미들웨어도 설치되어 있고 그 위에 애플리케이션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 즉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플하게 웹 서비스에 클라우드의 특성이 가미된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저희 704 데스크도 SaaS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헬프데스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우리 회사의 전산실에 솔루션을 구축하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제공하는 실무사 데스크 서버에 접속해서 회원가입하고 바로 서비스만 사용하시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SaaS는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를 클라우드로 제공하는 오피스 365, 어도비의 아크로벳, 포토샵, 프리미어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로 제공하는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또 CRM으로 유명한 세일즈포스.com 등 종류가 무지 많지만 SaaS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능만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징이 어렵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아스, 파스와 마찬가지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유저 수, 사용하는 기간 등에 따라서 요금을 지불하고요. 이번에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대세가 되면서 새롭게 주목받게 된 신기술 2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표의 왼쪽을 보시면 모놀로식 아키텍처라고 되어 있는데요. 클라우드 이전의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들은 이런 형태로 개발됐습니다.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해서 어떤 쇼핑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다고 해보죠. 이 애플리케이션에는 고객 지원 기능, 상품 조회 기능, 장바구니 및 결제 기능이 모두 하나의 인스턴스, 즉 하나의 그릇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하나의 그릇에 그 애플리케이션에서 필요한 다양한 기능들을 몽땅 넣어서 완성된 결과물을 내놓는 게 과거의 모놀로식 아키텍처입니다. 이 모놀로식 아키텍처의 경우 하나의 그릇에 들어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서로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기능들에도 영향을 주고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어디서 어떤 오류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건지 파악하기가 어렵고 고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능이 완성되기 전까지 출시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개발 기간도 오래 걸리고 유지 보수도 어려운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컴퓨팅이 확산되면서 우측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주목받게 됐는데요. 앞서 예로 설명드린 쇼핑 애플리케이션에 있는 고객 지원, 상품 조회, 장바구니 및 결제 기능이 각각의 개별 그릇으로 존재하며 이 세 가지 기능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른 기능들은 정상적으로 구동이 되고요. 개별 그릇들은 API라는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해서 데이터만 왔다 갔다 하고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따라서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할 때 최소한의 기능만 개발해서 출시부터 한 다음 새로운 기능을 지속적으로 추가하면서 업그레이드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보다 빠르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고 출시할 수 있으며 반응이 안 좋으면 빨리 접고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또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애플리케이션을 신속하게 개발하고 배포할 수 있게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 많이 사용하는 그 넷플릭스 같은 되게 잘 나가는 애플리케이션들은 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사용해서 수백 개의 기능들이 독립적인 그릇에 담겨서 중앙에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껍데기에 연결돼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컨테이너라는 기술입니다. 9강에서 서버 가상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컨테이너는 서버 가상화보다 더 규모가 작은 가상화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기 위한 컴퓨팅 자원과 OS를 가상화하는 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의 각각의 기능을 쪼개서 그 해당 기능만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든 아주 작은 규모의 가상화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 컨테이너들이 API로 연결돼서 하나의 커다란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고요. 마치 서버 가상화는 이아스, 컨테이너는 파스 같죠? 하드웨어 자원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서버 가상화를 사용했다고 9강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컨테이너는 이 서버 가상화의 자원 활용률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버 가상화에서 생성된 VM보다 훨씬 규모가 작고 가벼워서 생성하고 폐기하는 데 훨씬 더 빠르고요. 하지만 이 VM별로 개별 OS를 설치해서 운영되는 이 서버 가상화와는 달리 컨테이너는 하나의 OS 위에 컴퓨팅 자원을 공유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OS 레벨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컨테이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VM보다 가볍기 때문에 컨테이너의 수도 훨씬 많아서 관리하기도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이런 컨테이너들을 좀 더 간편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쿠버네티스라는 솔루션을 많이 활용합니다. 요즘 클라우드나 개발 관련 세미나에 참석해보시면 이 쿠버네티스 진짜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1부 클라우드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2부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기업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